폐기가 되고 뒤로 더 뒤로 가서 뒤로 더 붙어. 가운데 좀 맞춰. 여기도 조금 내려. 전체적으로 내려달라고 하십니다. 좀 더 내리자. 네, 바닥으로. 네. 됐나요?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지금부터 민중당 불평등 해소 공약 발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총선 정책 전략으로 불평등 해소, 특히 청년 불평등 해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졸 청년 노동자의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민중당 불평등 해소 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손솔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상규 상임대표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고 홍성규 사무총장이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손솔 특별위원장이 낭독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김영삼 대통령 이후 이 신자유주의 물결 하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달아 왔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닙니다. 노인 빈곤율이나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중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해방 이후에 그 농지 개혁을 한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부동산 개혁이 필요합니다. 토지 공개념을 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인 양극화로 달려가게 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이 전면적으로 다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물림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 30억 이상의 이 증여 상속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서민과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중당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 홍성규입니다. 민중당은 오늘 상속 증여 30억 상한제, 양도소득 상한제 등 불로소득 환수법을 제기합니다. 사실 저는 불로소득 환수법이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간단하게 희망법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오늘 민중당이 제기하는 법안은 한국사회 희망법, 우리 미래 희망법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다들 아시죠? 수많은 질병과 재앙이 상자 밖으로 뛰쳐나간 이후에도 그 밑바닥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마저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부의 대물림, 불평등의 세습은 그 자체로 모든 희망을 거세하는 끔찍한 절망입니다. 이제 이 절망을 단호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말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현실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단한 기득권에 정면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이른바 강성 발언을 연거푸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신년사에서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새해 기자회견에서는 급등 지역의 부동산 값을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는 강한 발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만으로,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민중당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불로소득 환수법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민중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한국 사회 희망법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소망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촛불혁명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올해 총선을 한국 사회의 희망을 새롭게 제시하고 열어내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상속 증여 30억 상한제, 불로소득 환수로 부의 대물림 근절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0조 5,726억 원을 단 8,449명이 상속받았습니다. 1인당 24억 원입니다. 생전에 물려준 증여액은 이보다 더 많은 27조 4,114억 원입니다. 평범한 서민은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이래도 만질 수 없는 큰돈. 부모 잘 만난 누군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챙겨갔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지금의 종합부동산세나 개발이익 환수를 넘어 국가가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민중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로소득 환수법을 제안합니다. 상속증여 30억 상한제. 부모가 번 돈이라고 무한정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허용된다면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상속과 증여의 최대 한도를 정합시다. 일정 수준까지는 상속과 증여를 허용하되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30억 원부터는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환수합니다. 양도소득 상한제. 아파트 한두 번 사고 팔면 몇 년치 연봉을 버는 사회. 누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로 생기는 이익을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의 양도소득세 부과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주택 매매 회수에 상관없이 최초 주택 구매 이후 10년간 3억 원 양도 차익만 허용하고 초과분은 90%의 세율을 적용해 국가가 거의 전액을 환수하면 됩니다. 불로소득 앞에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을 79%나 불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부분 서민들은 내일 일조차 없는 상속증여세를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내리자고 합니다.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던 정부 여당도 가업 상속공제 완화에 앞장섰습니다. 불로소득 환수, 부의 대물림 근절, 수십억 자산가들이 수두룩한 기성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민중당에 맡겨주십시오. 민중당이 불평등 해소와 기득권 타파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